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수급의 상상을 더하다. 상상하세요.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과 오늘 수급 분석 어떤 주제로 해볼 것인지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We are still hungry. 발음 좋으신데요. 제가 영어 울렁증이 있는 게 제가 말씀 많이 드려서 아마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영어로 제목 잡아주시면 안 됩니다. 네, 근데 발음이 좋으셔서 네, 다 짧아서 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잡아주셨어요? 아직 갈 길이 있으니 포기하지 말자. 뭐 그런 거죠.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뭐 스티브 잡스나 뭐 또 히딩크 감독도 Stay hungry. 네, 스테이, 뭐, 다 아시네요. 이제 쓰지도 않았는데, 네, 스테이 헝거리, 뭐, 스틸 헝거리. 그래서, 뭐 간절함도 필요하다. 최근에 좀 시장이 네. 좀 꺾였는데, 아직 갈 길이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갖고, 요런 마인드 좀 갖고 계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오늘 소부장 흐름 좋은데, 뭐, 이렇게 주제와 맞게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제 유한타증권에 이제 지점 세미나를 갔는데, 이제 백기련, 네, 그분 오셨었죠. 네, 그래서 좀 들었는데, 이제 언제 팔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네. 좀 좋게 보시더라고요. 네, 반도체. 그래서, 거기서도 제가 좀 힌트를 얻었죠. 그래, 반도체도 좀 좋게 보고, 네. 뭐 지수도 그렇고, 예, 여전히 갈 길이 있다고 보고 접근해야 되겠다. 그럼 그래서 이제 종목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러면 최근에 찍었던 2,550포인트 올해 저점을 찍은 걸까요? 가능성은 크죠. 왜냐면은 이제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종목군들까지도 그동안 좀 가격 기간 추정 나오다가 최근에 좀 급반등이 나왔죠. 예, 금융지주 쪽으로 특히나 뭐 삼성물산도 그렇고 SK스퀘어는 또 어제도 신고가였어요. 그래서 이쪽 종목군들이 또 시가총액 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 종목군들이 좀 버텨줘. 그러면은 또 반도체, 2차 전지, 이제 바이오도 코스닥 쪽에서 바이오 종목군들 큰 기업들 많은데 크게 금리 인하 완화 그것도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이제 수출 관련된 기대감이 큰 종목군들은 그러면은 정말 지금 말씀드린 섹터는 지수에 이제 시가총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최근에 찍은 저점 말씀하신 거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수급도 중요할 텐데요. 수급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수급 어땠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어떤 변수가 작용을 했다고 보시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난 일주일 동안 보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거 강세를 보였다는 거. 네. 최근에 급등하기 전에 이미 연기금은 좀 사놨었다. 예, 그래서, 뭐지? 그랬는데, 최상무 부총리가 이제 워싱턴 그쪽에서 이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이제 급등이 나왔었고, 그 부분도 수급 관련 시장에 영향을 분명 주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오늘 보면은 기관이 코스피에서 약 한 3천억 원을 매도하는데, 최근에 2,600, 그러니까 어제까지 기관이 코스피에서 3일 연속 매수를 했고, 1조 1,000억 넘게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2,591에서 2,600 올라설 때부터 3일 연속 매수를 해갖고, 그래, 기관이 2,600을 좀 지키는구나. 그런 매수세가 들어와서 오늘은 좀 매도를 하긴 하지만, 또 내일 매수할 수도 있고 그래서 2,600을 기관이 지키는 포인트에도 관심을 좀 가져보자. 그래서 연기금은 최근에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어요. 매도할 때도 있었지만 근데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좀 크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프로그램 영향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 매수에 관심을 갖자. 물론 외국인 선물 쪽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기관 매수가 최근에 좀 크게 들어왔었기 때문에 기관 수급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좀 살펴보면은, 지난 일주일 동안 어제까지잖아요. 지난주 목요일서부터. 네. 양 시장에서 모두 기관 매수를 했다는 것도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는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이나 좀 섹터를 보면은, 현대차, 기아 모두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순매수가 좀 큰 종목군들 섹터 쪽만 좀 말씀을 드리는데 방산, 조선주,
금융 쪽, 지주사 쪽 함께 매수를 했고 또 그 밖에는 2차전지 쪽에서 LNF, 포스코 퓨처엠, 어제 포스코 퓨처엠 급등했죠. 그래서 이 두 종목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함께 매수한 종목이 또 흐름이 좋았다는 거.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보면은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이 이 종목이 또 들어갑니다. 재룡전기. 어제도 또 네.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좀 예. 애매한 자리에서 또 뽑은 상황인데 재룡전기를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도 한 1%대 상승하는 것까지 보고 들어왔는데, 그리고 SM,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도 함께 매수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HLB, 삼천당 제약 등. 그래서 시가총액 큰 종목군들, 뭐 작은 종목 빼고, 그래서 이쪽 종목군들 함께 매수하는 종목군들은 여전히 흐름이 좋은 게, 그래서 아까 이제 주제로도 뭐 위아 스트롱글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종목에 뭐 지수는 빠져야 얼마나 빠지겠어요, 그렇죠? 네, 중요한 섹터가 지금 지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종목, 그러면은 수급 계속해서 좀 볼만한 것 같습니다. 네, 지수의 하방 경직 가능성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재차 되살렸고, 이에 따라서 또 외국인과 기관의 종목별 수급을 봤을 때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한 자동차주, 금융주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 긍정적이고요. 2600포인트에 대해서 기관이 사수하고 있다는 게 한 주간의 이 수급을 통해서도 양대 시장 매수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현대차, 기아 같은 자동차와 또 배터리주,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전력기기, 로봇, 엔터, 바이오주 이렇게 매수가 공통으로 들어왔다고 네네네.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HD 현대일렉트릭이 실적이 좋았고 좋았죠. 좋은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또 갔잖아요. 갔죠. 위로 갔죠. 이게 조정이라고. 네. 근데 이게 변동성이 조정이라고? 네, 맞아요. 또 갔어요. 네. 힘이 남아 있는 거죠. 엄청난 힘이. 네, 맞아요. 그쵸? 재룡전기가 어제 정말, 네, 저 정도로 급등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그래서 네. 이쪽 종목군들이 일단, 실적이 뒷받침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오면은, 그래, 시가총액 얼마 또 찍으려고 가는구나.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이게 결국에, 이게 데이터 센터, 뭐 전력, 전선, 이제 이쪽이 또 뭐 조선주까지 LNG 쪽으로 뭐 전력 그러다 보니까 조선주도 영향을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쪽이 또 액침 냉각 쪽으로도 연결이 되고 있고, 데이터 센터, 그럼 또 이제 냉각 시켜줘야 되니까요. 뭐 효율적인 수율 때문에. 그러니까, AI로 인해서 정말 파급되는 그런 섹터가 정말 크다. 네. 라는 것을 좀 실적으로도 좀 확인할 수가 있고, 아마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럼 짧게 SK 하이닉스와 HD 현대일렉트릭의 차이는 뭘까요? 실적을 발표하고 네네. 하나는 올라가고 네네. 하나는 내려갔어요. 일단 두 종목 모두 다 실적 잘 나왔고, 두 종목 모두 다 지금이 고평가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보시면은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시가총액 100조 원 넘는 기업들을 보면 좋은 실적이 발표되면 재미없었어요. 그 당일날은.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진짜 오늘 뭐 증권사에 있는 그 친구랑도 뭐 장전에도 얘기했지만 실적 좋은 거 확인했는데, 오늘은 뭐 빠질 것 같아.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그래, 오늘은 근데 생각보다 조금 뭐 많이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쉬지만 소부장 흐름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린 쉬지만 니네는 가라. 뭐 이런 분위기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콩코를 통해서도 뭐 증권사에서도 이제 담당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나쁜 거 없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 물어보셨으니까, 그러니까 시가총액 아주 큰 기업들은 그 당일에 빠질 수 있다. 근데 뭐 시가총액 뭐 작은 기업들은 뭐 또 이렇게 상대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고. 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뭐 거의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확인이 되는 부분이지만 아쉽지만, 네. 네. 그러면은 반도체는 좀 실적 발표하고 좋았을 때는 네네. 빠지는 경향이 있다. 네네, 그쵸.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 보니까 그 이제 인수해서 정말 소가리를 했던 이제 그 솔리다임 있잖아요. 솔리다임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 쪽에서 이렇게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잖아요. 뭐 국내도 대부분의 증권사가 20만 원 초반, 또 외국계는 뭐 20만 원 또 26, 27까지 부르고 있는데, 이렇게 솔리다임이 회복되고 있는 것까지 포함시켜서 목표가를 제시한 건 아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솔리다임이 더 좋아지고 그러면은 그것까지 또 제시를 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 상승할 만한 룸이 여전히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뭐 파운드리 쪽을 그런 이제 성장성을 아직 제시를 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쪽 정말 잘해주면은 그때 가서 이제 목표가를 더 높일 수는 있겠죠. 룸이 있다. 그래서 네. 아직은 괜찮다. 네. 네, 반도체는 충분한 여력이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더 남아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해 주셨는데요. 수급의 상상 더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또 수급에 어떤 영향을 끼칠 변수가 있을지 짚어볼까요? 네,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메타 플랫폼스가 네, 2분기 매출, 또 AI 또 비용 부담 등 이유로 인해서 시간에서 급락을 했는데, UBS는 항상 아주 안 좋은 얘기를 좀 먼저 얘기하는 것 같아요. UBS에서 이제 실적 시즌 앞두고, 이제 M7, 그래서 뭐 테슬라는 이미 중립으로 하향을 시키긴 했지만, 그럼 나머지 6개 종목을 네, 또 중립으로 모두 하향 조정을 했다는 거. 요 한 며칠 안에 나온 뉴스고요. 그래서 모두 실적이 뭐 좋을 것으로만 전망되고 있다는 건 아니다. 그래서 UBS에서는 이렇게 중립으로 하향된 뉴스가 있었다는 거. 두 번째는 한국 식품 인플레, 그러니까 2월달 얘기인데, 네, 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식료품 음료 물가 상승률이 지난 2월달에 무려 6.95%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먹거리 물가가 이제 OECD 이제 평균을 상회했는데 이게 2년 3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경제산업연구원에서는 국제 유가가 불안하고 또 뭐 환율이 또 이제 고환율이 장기화되면은 2년 전에 이어서 또 이제 2차 인플레이션이 우려될 수 있다. 뭐 그런 전망 얘기할 수는 있죠. 근데 이게 물가 이슈가 좀 부담이 됐다는 거 최근에 좀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현재 시간으로 어제자죠. 블룸버그에서 한국 좀 그림자 금융 좀 약한 고리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은행권 부실을 좀 지적한 거고 위험 거래 수준이라서 미국 다음으로 높다. 그러면 태양건설 그쪽 사태가 끝이 아닌 시작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 뉴스를 이쪽 PF 관련돼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고 정말 좀 이렇게 뭐 한 달이 건너서나 두 달이 건너서 이렇게 들으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쪽 심각하거든요. 심각해요. 진짜로 심각하고 뭐 아는 분 저기 신협의 이사장분 계신데 네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돈 안 써요. 예, 정말 이렇게 대출해갖고 지금 해야 되는데 그러면 조합원들한테 이제 이율도 많이 높게 줄 수도 있고 근데 워낙 위험한 걸 알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제 금리가 인하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지금 뭐 미국에서도 뭐 금리 인상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좀 인하해야지 만약에 미국에서나 이렇게 뭐 금리 올리고 그러면은 네, 좀 이거는 하여튼 중장기적으로 계속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계속해서 체크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 이제 중동 리스크 뭐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좀 조용합니다. 근데 물밑에서는 뭐 대리전 또 뭐 가자지구 지금 공격하려고 또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동 리스크 여전하고 뭐 헤즈볼라라는 얘기도 있고 또 미중 갈등, 무역과 관련된 이슈도 있어서 저렇게 맨 마지막으로 뽑았습니다. 이렇게 뭐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중동 리스크나 미중 갈등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네, 체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건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분위기 전환해서, 네, 금투세 유예 가능성이가 나온다는 거, 네, 좋고, 또 미중 갈등 계속 이슈는 있는데, 반사 또 수혜가 기대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조선, 철강, 태양광 쪽, 제조업이라는 거. 그래서 이쪽도 계속 한번 기대를 좀 가져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반도체나 배터리 쪽에 이제 보조금을 이제 추가로 줄 것을 이제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이랑 중국 다른 나라들은 막 보조금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경쟁하려면은 그래 우리도 네, 빨리 해야죠 진짜.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긍정적 이슈가 있는 거죠. 뭐 AMD 이것도 뭐 단독으로 나오긴 했지만 AMD와 HBM3 공급 계약 소식이 있고요. 또 이제 업계 최초로 290단 낸드 양산을 시작한다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낸드 기반 SSD 수요가 좀 증가 중이죠. 그래서 최근에 좀 SSD 관련주라고 하면은 하나마이크론 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최근 한 일주일 전, 한 2주일 전 급등했다가 좀 다 빠지긴 했지만 이쪽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제 올 하반기 이제 QLC, SLC, MLC, TLC, QLC까지 가서 정보를 저장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추론 쪽에서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QLC 기반의 낸드 플래시 양산을 늘릴 예정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어제 지점에서도 듣고 왔고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이제 낸드 기지 청주가 낸드 기지인데 이쪽에 D램 20조 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HBM 수요가 굉장히 큰데 기술도 높은 기술력 또 이제 수율
수급도 그렇고 효율도 높은데 이게 수요는 커지는데 이게 뒤따라가 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 삼성으로 빠지지 않게끔 SK 하이닉스가 이쪽에 경쟁력을 우위를 가지려기 위해서 생산 능력도 우리가 좀 캐파를 좀 가져가겠다. 그래서 이제 20조 원 투자한다는 소식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 소식이 나왔다는 것도 좀 중장기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주셔도 괜찮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M7 실적 발표, 테슬라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은 안 좋은데 이건 네. 선반영됐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성장 모멘텀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해서 좋은 반응이 있었고 메타 같은 경우는 2분기 가이던스를 좀 보수적으로 제시를 네, 맞아요. 하면서 2분기.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타가 많이 올랐나? 지난 분기는 실적 좋았는데 반응도 좋았고 네. 좋았던 기업인데 하면서 올해 오른 게 많았나? 봤더니 그렇지도 않아요. 뭐 한 40%, 30% 정도 네. 상승을 했고 넷플릭스도 이제 내년부터 구독자, 가입자에 대해서 뭐 발표를 안 하겠다라고 해서 최근에 좀 안 좋았는데 뭐 이쪽도 좀 저조하거든요. M7 실적 전망치를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저도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UBSI 나쁜, 뭐, 이렇게 뭐 얘기는 했지만, 일단 눈높이가 좀 높았어요. 예, 눈높이가 좀 높았기 때문에, 시장에 답이 있고, 주가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라는 얘기도 있듯이, 말씀하셨듯이 메타 플랫폼스 보면은, 이제 시간으로 15% 하락했는데, 오늘 이제 정규장 이제 열릴 텐데, 진짜 한 15% 하락하면은, 한 2, 3개월 전에 갭 상승 나왔던 곳이 있거든요. 거기를 다 메꾸는 하락이에요. 그러면은 크게 오른 것도 없는. 네, 그리고 엔비디아는 뭐 기술적으로는 3일째 상승이니까 빠질 수밖에 없었던, 가능성이 높았던 그런 지점이니까 오늘 좀 빠졌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일단 눈높이가 좀 높다는 거. 예, 그래서 엔비디아도 그렇고 최근에 뭐 TSMC나 ASML도 보면은 좀 수요단에서의 아직까지 좀 보수적인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좋아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번 실적에서는 좀 눈높이를 좀 뭐 낮춰서 본다면 그런 네. 부분도 있다는 거.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이라든지 혹은 뭐 업황이 앞으로 물가라든지 금리 변수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업황을 갖고 있는 쪽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 안전지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네. 그 가운데서 또 수출 올해 이제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올해나 내년에 역대 최고 수출을 기록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었습니다. 네네. 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럼요. 네. 뉴스 그럼- 많이 보는 거 중요하니까. 예, 네, 그런 맞습니다. 내용도 네.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것들 감안하고 지수가 저점 찍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가질지 수급의 특징 업종은 뭐가 있을까요? 네, 자동차 쪽을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뽑아봤는데, 지난주는 방산이었고, 뭐, 방산도 흐름 괜찮은데, 오늘 자동차 요 세 가지만 말씀드려도 그냥 뭐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자동차 쪽 보면 현대차랑 기아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은, 환율 높죠? 전기차 수요가 조금 주춤한, 3월부터는 전기차 판매도 좀 이렇게 반등하고 있지만, 그 틈을 또 하이브리드 차가 좀 많이 팔리고 있고, 또 세 번째가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세 개만 딱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셔도, 네, 자동차는 계속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현대차는 올해 들어서 외국인 순매수 2위고 1위가 삼성전자고요. 그리고 4월 8일 둘째 주부터 어제까지 수급을 보면은 네, 현대차가 외국인 순매수 1위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를 외국인이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다라는 거 좀 체크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쪽 말씀을 드렸는데 1분기 하이브리드 판매 증가율이 현대차가 12%, 기아가 무려 34%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나가는 차종에서는 하이브리드가 정말 많이 팔리고, 지금 뭐 신차 받으려면 6개월, 1년까지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차종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조지아 공장에서도 이제 하이브리드 쪽도 이제 양산을 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조지아 공장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3개월 이제 앞당겨져서 10월부터 양산을 하는데, 네. 부품사도 일단 진출을 했죠. 그래서 관련된 함께 간 그런 부품사들은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 뭐 에코플라스틱도 있고, 마진 산업도 있고, 뭐 등등 있죠. 그리고 이제 아이오닉 9. 요게 이제 미국 보조금 개편까지도 있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실제 세제 혜택을 받는 차종인데, 이제 4분기 양산을 시작한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현대차의 로봇, 또 이제 뭐 테슬라 쪽의 옵티머스, 뭐 경쟁하려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아틀라스 이제 공개를 했죠. 그래서 요쪽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제 내년 상장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1년에 그 소프트 뱅크로부터 지분 80% 인수할 때 2025년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상장을 시키지 않으면 20% 지금 대사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는 이제 뭐 지분 구조 뭐 개편 이제 활용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긴 있는데 그때 한 1조 원 정도에 매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수했거든요. 80%를. 근데 지금 이게 10조가 넘어요. 그래서 뭐 한 거의 뭐 한 4, 5년 만에 지금 뭐 4배, 5배 상장 차익도 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계속해서 얘기는 나올 텐데 그래서 좀 상장 차익이 좀 커졌다는 부분, 뭐 어떻게 지분 구조 어떻게 개편해서 좀 활용할지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예, 로봇주 관심이 필요하죠. 내년 가면 더 관심을 커질 거고, 그럼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관련돼서도 현대차 그룹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4분기에 뭐 조지아 공장, 아이오닉 9 양산, 바로 2025년이거든요. 그럼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측면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자동차 쪽을 좀 뽑아봤습니다. 네. 세계 1위의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를 했고, 이게 기업 가치가 10조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 13조. 그러면은 뭐 4배, 5배가 아닌데요? 아, 그죠. 10배죠. 네. 네, 제가, 네. 와. 실수. 네. 기업 가치가 엄청 높아진 상황에서 네네. IPO를 하면 뭐, 그 지분은 주로 현대차가 갖고 있나요? 현대차인가요? 정의선 회장이 20%, 현대차가 30%, 현대모비스가 20%. 근데 현대차랑 네. 현대모비스가 이제 그 HMG 글로벌에 이제 넘겼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50% 갖고 있고, 나머지 이제 글로비스가 또 10%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냥. 네. 네. 자, 업종 특징적으로 수급 특징 나타내고 있는 업종 자동차 꼽혔는데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차트까지 보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까, 뭐, 흐름 좋은 거는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대차가 어제까지 외국인이 10일째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이 3일째 매수하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 다른 방산주보다 흐름이 좀 저조하긴 했는데, 외국인이 어제까지 5일째, 기관이 3일째 매수하고 있고, 또 LNF도 어제 좀 올라왔죠. 네, 연기금이 5일째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함께 사면서 올라왔다. 그리고 이제, 음식료 쪽에 대상 외국인이 8일째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와선 주춤하고 있는데 좀 실적과 관련돼서 함께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거래량은 많지 않지만요. 그리고 한국카본 외국인이 3일째, 기관이 4일째 함께 매수하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 기관이 12일째 사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그냥 빠지면 사야 되지 않을까. 좀 올라왔지만 네, 계속해서 관심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코스닥에서는 오늘 또 상승합니다. 네, DIT 연기금이 12일째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GI 이노베이션 외국인이 3일째 매수하고 있고요. 좀 바닥 다지고 좀 올라오는 모습. 최근에 바이오주도 흐름 좋은데 일단 수출 관련된, 네, 기술 이전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 하나죠. 그리고 리가캠 바이오 수급이 너무 좋았어요. 네, 연기금이 9일째 사고 있습니다. 올라올 수밖에 없었고 SME 기관이 8일째, JYP도 기관이 8일째. 오늘 하이브도 좀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네. VT가 기관이 6일째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한 2, 3개월 전에 출렁거렸는데 그때 좀 출렁거렸으면 오히려 좀 가볍게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올라온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클리오가 기관이 7일째 매수하고 있고요. 항일과 컴퓨터 연기금이 6일째 매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급등도 하면서 일단 AI에 좀 집중하려는 모습 중요한 것 같고요. 또 데브시스터즈 기관이 9일째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주춤한 것 같은데 최근에 과거에도 올라올 때 보면 기관이 그 상승의 중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데브시스터즈도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볼만한 게임주 중에는 하나다라는 생각을 수급을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쭉 보니까 DIT 오늘 흐름 굉장히 좋고요. 장중에 16%까지 급등했다가 현재 10% 강세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SM, JYP, 하이브는 수급 특징주는 아니지만 하이브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하이브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워졌거든요. 네네, 그쵸. 예, 그 민희연 대표인가요? 네. 이사인가요? 이사? 민희진 대표. 민희진 대표인가요? 네네, 어도에는 민희진 대표죠. 대표님. 그분이 지금 어도에 20% 지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그거에 대한 갑론을박 굉장히 많고. 네, 지금 뉴진스 팬들 분들도 이렇게 하고 트럭 있다. 시위 하시고. 네, 트럭. 근데 JYP가 안 올랐네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상대적으로 아닌가요? 이쪽이 좀 시끄러우니까. 예. 그래서 올라온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니, 아티스트. 별로 안 올랐어요. JYP는 별로 네, 오른 게 그리고 지금 없는데요. 주요 네. 아티스트들이 컴백하고 콘서트니 일정이
정말 많습니다. 네. 2분기에. 그래서 많이 빠졌고, 그러면은 좀 시장에서도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또, 뭐 2차 전지도 바닥권 종목이었고, 그런 종목들 많거든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섹터가 엔터다 보니 또 이렇게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관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 AI 소프트웨어 게임주도 최근에 꿈틀꿈틀하고요. 바닥권에 네네. 있는 게 AI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는데 네네, 맞습니다. 계속 매수세가 확산될까요? 확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AI 쪽 소프트웨어도 지금 2분기 후반, 그러니까 뭐 한 6, 7월? 7월은 3분기긴 하지만 그쪽에 일정이 좀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 종목이더라도, 그러니까 몇몇 종목이 대장주로 치고 나오면, 그래, 이제 AI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두는구나라는 거를 네. 뭐 폴라리스 오피스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한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상상한 종목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상상한 종목을 이제 화장품 쪽에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클리오 오늘 한 2%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언제든지 뭐 시장 영향에 따라서 출렁거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32,000원 아래에서는 뭐 매수 관심, 뭐 분할 매수 관심 관심 가져볼 만하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실적 말씀을 드려도 올해 역대 실적입니다. 외국인들 한국 찾는 외국인들 정말 많은 거 여러 뉴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뭐 제주 쪽으로도 정말 뭐 일본 쪽에서 이제 항공 노선이 지금 이제 오픈이 돼서 그 부분도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클리오는 정말 CJ 올리브 영이랑 함께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CJ 올리브 영이 작년에 그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랑 LG 생활건강의 매출도 넘어서기도 했는데 그 CJ 올리브 영에서 작년에 CJ 올리브 0에서만 매출 1,000억 원 이상 돌파한 브랜드가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클리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앞으로도 함께 성장할 수 있겠고, 그리고 최근에 나온 뉴스를 살펴보면 일본의 핵심 밴드 업체 인수를 했죠. 두원이랑 이제 키움인데 이쪽이 이제 수입 대행 업체가 이제 키움이고, 그리고 화장품 판매 업체가 두원인데 왜 중요하냐면은 이쪽에 클리오가 이쪽에 성장한 그 율을 보면은 미국에서 지난 1분기에 84% 성장했어요. 성장을 했고 작년에요. 그리고 또 이제 동남아 매출은 68% 성장했는데 일본도 성장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역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 우리가 미국이랑 동남아에서 정말 성장률이 큰데 그래, 일본도 놓치면 안 되지. 일본 쪽에서 잘 나가는 화장품 브랜드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경쟁이 물론 치열하긴 한데 그쪽을 노리기 위해서 이쪽을 인수를 했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뭐 마케팅비도 많이 써야 되고 그러면 이제 마진 쪽에서는 향후에 좀 체크가 필요하겠지만 그래, 조금 미진한 쪽을 일본인데 그쪽을 이제 공략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의 모멘텀 이제 한번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5월부터는 일본에서의 편의점 1위 세븐일레븐 통해서 화장품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다음 달부터 그러면은 뭔가 매출은 커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일본 쪽의 모멘텀도 이제는 지켜보자.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클리오 현재 주가는 2% 하락으로 31,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